추미애 아들의 황제 탈영, 서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끝난 것 같았는데 그죠? 끝난 줄 알았죠?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재수사 가능성이 열린 게 어느 정도로 열렸는지와 재수사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법적인 부분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제가 가진 정보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또 활화산이 터지겠죠? 빠르륵 빠르륵 할 텐데 이제부터는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면 서울 동부지검에서 관련 사료를 몽땅 추려가지고 고검으로 넘겨야 됩니다. 항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항고가 재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서울 동부지검이 배제된 상태에서, 즉 추미애의 아바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고검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검이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댕진웅, 댕기열 정진웅, 마치 자신이 얻어 맞은 것처럼 환자처럼 드러누워가지고 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코로나 체크하고 있답니다. 여기 댕기열 누구처럼 딱 드러누워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고검이 댕진웅, 즉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서울 고검장이 추미애한테 각종 혜택을 받은 것이 우리 다 알고 있죠. 승진이 빨랐잖아요, 남보다. 그런데 이 댕진웅이가 덜컥 기소가 돼버리니까 추미애가 뜨거워라 싶어졌겠죠. 아차, 이거 아닌데 믿던 돌기에 발등이 확 찍혀버렸는데, 댕진웅이가 기소가 되자 석동현 전 검사장이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 사퇴해라 그냥. 검사 생활 20년 가까이 될 텐데 도대체 이 정도 상황 판단도 못하냐. 아무리 법무부의 엄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추미애가 아무리 감싸준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가릴 일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플라잉 어택을 하면은, 날아서 공격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맞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댕진웅 차장검사 한 사람의 기소로 끝나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입니다. 일단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렇게 코미디 같은 무혐의 처리를 하고 나서 추미애가 27번이나 거짓말했고 카톡까지 다 나왔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는 했어요. 하도 쪼아대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니 동부지검장은 아예 추미애 아바타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국민의힘 이쪽에서 이건 불기소 처분 안 된다,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27일 날, 오늘로부터 약 열흘 전에 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이 항고 받아들이지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 자자자잔. 이 항고장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받으면은 동부지검은 20일 이내 사건 기록을 서울 고검에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일이면 10하루째인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셈이죠. 일주일 조금 남짓. 현재까지는 항고장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서울 고검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 고검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검 검사들은 지금 검사보다 경력이 조금이 많아도 조금 더 많겠죠. 아무래도 디글디글한 사람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서울 고검이 그러면 이걸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순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죠. 사건 기록 검토하는데 검사들은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종이는 잘 봅니다. 옆으로 넘기는 책을 잘 안 봐서 그렇지, 검사들이 이 책하고는 옆으로 넘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서류는 쟤들은 파일을 위로 넘기거든요. 위로 넘기는 거 잘 봅니다. 빨리 읽고. 자, 빨리 읽고 잘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처리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부지검에다가 수사 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제기수사라 그럽니다. 제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 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 명령을 내리느냐, 제기수사 명령 내리느냐,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것은 순전히 조상철 서울 고검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추미애 아들 진단서를 상세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개그맨이 울고 갈 지경입니다. 지금 추미애 종합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방장관실에서부터 6번까지 각종 전화질을 해대고 추미애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강요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새로운 녹취록까지 등장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명할까. 지금 먼저 이 낯뜨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추미애 아들 탈영설 등 각종 의혹을 제시한 유튜브 10여 명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추미애 측에서 고발한 거죠. 추미애 보좌관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추미애에 대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쩌려고 그때 고발을 해놨습니까? 사실이 모두 드러나면 추미애는 무고죄까지 엉뚱한 유튜브들만 때려잡은 무고죄까지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추미애가 강자와 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웃깁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 측이 고발한 보수 성향의 유튜브들은 19명에 달합니다. 19명에 달하는데 고발은 3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4, 5, 6, 7, 8, 9 그러니까 6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거 처벌하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사실에 의거하면 추미애는 바로 무고죄로 덜컥 걸리는데 검찰이 거기에 협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 작성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애초 작성자, 즉 추미애 아들 탈영설 이런 거를 이야기 최초로 나올 때의 그 작성자들은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등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님, 김동길 교수, 노재봉 총리, 장경순 대장이죠. 준장인가? 공동의장 정재호 뭐 이런 사회 언론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못 건드리고 만만한 유튜브만 때려잡으려고 했다가 용코로 거꾸로 걸렸습니다. 이제 무고죄까지 한번 당해보시죠. 유튜브가 그래 만만해 보입니까? 유튜브들만 괴롭히려고 들다가 용코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사실, 보통 일반적인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 일수가 얼마냐 하니까 평균 조사를 해봤더니 33.3일이라고 합니다. 33일이죠. 그런데 추미애 아들은 58일이죠. 무려 25일이나 더 썼습니다. 추미애 아들 경우처럼 3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19일간 연속 3회 휴가를 간 경우는 전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끝발은 좋기는 좋네요. 김종인 국가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 비대위원장급에서 이야기를 했고 야당 당수가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추미애 아들이 이렇게 휴가를 많이 썼다는 게, 우리가 58일 하니까 다른 육군하고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카투사는 카투사에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25일이나 다른 사병들보다 25일이나 사용했고 3번을 연장해서 연기를 한 경우는 유일했다. 카투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